안녕하세요. 안진수 학원의 전현진 원장입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에 종무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합 건물 그리고 아파트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과반수를 넘거나 하면 관리단의 이제 조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고유 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체들은 어떻게 하죠?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열람하는 방법이 지금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인 우리 관리단이라든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먼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는 등기소라든지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음, 그,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열람할 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세무서죠. 근데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소송이 걸린다든지 뭐 관리단이라든지 또 관리단과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간 또는 관리단과 입점주분들하고의 어떤 관리비를 안 내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고유번호증을 갖다가 좀 열람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열람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좀 받아야 되겠죠. 좀 귀찮은 부분이 좀 있죠. 아무튼 간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단 조직을 지금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행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쭉 해오다가 이제 입점이 지금 과반수가 넘었는데, 이제 넘고 난 다음에, 저 관리단 집회를 했다는 거죠.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과반이 찬성을 했답니다. 찬성하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각종 이제 과반이 넘었다는 자료를 제출을 했죠. 제출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라고 하던 겁니다. 대부분은 다 받아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주요지는 그런 겁니다. 시행사 쪽에서 법적인 지금 관리업체 대출 부분과 이런 부분이 좀 문제거든요. 하자 보수라든지. 그래서, 뭐, 시행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가 좀 관리업체를 데리고 오고 그렇죠. 하자 보수 같은 거 안 하고, 또 시행사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공실 관리비도 잘 안 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리단이 이제 조직대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데리고 와서 대출을 이제 좀 시키죠. 나가라 하니까 법적인 분쟁 생기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겠죠. 기존 업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 미리 전화를 하는 겁니다. 미리 전화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과반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법의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고유번호증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뭐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관리단은 조직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당사자 자격이 되죠. 그래서 관리단이 이제 형성되었으니까 관리업체 대출시켜서 위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좀 넣으십시오. 넣어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가지고 가면 판결을 받고 난 판결서를 가지고 그러면 그냥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서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딴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법적인 다툼이 있는데 휘말리다 보니까 딱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발급을 뭐 아직까지 뭐 관리단이 과반수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괜히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또 완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간에 관리단이 형성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과반수 넘었다면 그러면 그 맞춰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 팁으로 관리단 집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하는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임시 관리단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되죠? 5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의결권 필요는 없고요. 5분의 1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리인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집회 소집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알린 다음에 바로 집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좀 피곤하네요. 감사합니다.